안녕하십니까. 이번 저널 미팅 발표를 진행하게 된 이화은입니다. 제가 준비한 논문은 Activation of the Brain During Motor Imagery Task with Auditory Stimulation으로 저널명은 Frontiers in Neuroscience의 뉴런 사이언스 분야에서 Q2 65.6%에 해당하는 저널입니다. 제목을 통해 과제 수행 전 음원 자극을 따로 들려주고 이후 MI 태스크 수행 시에 뇌 활성화가 더 잘 일어나게 하는 연구인 줄 알고 논문을 읽기 시작하였으나 전혀 다른 패러다임을 수행하였고 결과 역시 흥미로운 점이 있어 본 논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메소드입니다. 피험자는 총 18명으로 평균 나이는 22세, 19세에서 24세까지 건강한 대학생을 모집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상당히 독특한 패러다임을 수행하였으며 일반적인 MI 패러다임과 오디터리 ERP 패러다임을 두 개 합쳐가지고 진행하였습니다. 우측 그림 C와 같이 18명의 피험자는 두 그룹으로 나뉘며 오디터리 ERP 패러다임에서 데비언트 자극으로 의미가 있는 그랩이라는 단어를 들려주는 조건을 M 스티뮬러스, 데비언트 자극이 별 다른 의미 없이 그랩과 유사한 그레스라는 단어를 들려주는 조건을 N 스티뮬러스로 구분하고 무작위 순서로 번갈아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두 조건 모두 데비언트 자극을 들었을 때 오른쪽 손을 사용하여 그림 B에 보이는 것처럼 책상 위에 놓여있는 텀블러를 쥐는 상상을 1초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패러다임을 통해서 일반적인 MI 태스크를 수행할 때 손을 쥐는 사진과 같은 시각 자극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grab이라는 의미를 내포한 청각 자극을 주고 태스크를 수행할 때 뇌 활성화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데이터 분석은 먼저 0.5에서 50Hz의 밴드패스 필터링을 거쳤고 매뉴얼 ICA를 통해서 근전도나 안전도와 같은 잡음을 제거하였습니다. 이후에 주파수 분석을 진행하였고 시간 도메인에서는 미스매치 네거티비티 ERP 성분을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는 시간 주파수 분석을 진행할 때 보통 ERSP 맵과 함께 확인하는 인터트라이얼 페이즈 코이어런스까지 함께 분석을 하였습니다. 먼저 주파수 스펙트럼 분석입니다. 좌측 상단 그림의 데비언트 자극, 즉 의미가 없는 자극인 N 스티뮬러스와 의미가 있는 M 스티뮬러스에 대해서 각각 주파수 대역별로 토포맵을 나타내었고요. 하단의 테이블은 N 스티뮬러스와 M 스티뮬러스 간의 통계 결과를 나타내며 토포맵 결과 모두 합하여 나타낸 것이 우측 정량 그래프 결과입니다. 알파 대역에서는 유의미한 통계차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베타 대역에서는 프리프론탈 에어리어와 오른손을 움직이는 상상에 대한 컨트라레터럴한 위치인 좌측 모토 에어리어에서 의미가 없는 N 스티뮬러스에 비해 M 스티뮬러스가 더 큰 파워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아래쪽 감마 대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G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청각 자극을 사용하여 MI 태스크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고등인지를 담당하는 프리프론탈 영역까지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미스매치 네거티비티 성분 분석입니다. 좌측 상단의 그림은 18명 피험자 평균 ERP를 나타내며 각각의 데비언트 자극의 전체 트라이얼 평균에서 스탠다드 자극의 전체 트라이얼 평균을 뺀 결과를 각 에어리어별로 나타내었습니다. 본 결과에서는 MMN 피크가 발생하는 시점이 모두 트라이얼별로 다르기 때문에 트라이얼 평균에서 100에서 300ms 사이에 최대 피크를 가지는 지점을 MMN 성분으로 정하였고 그 결과를 우측 정량 그래프로 나타내었습니다. 좌측 그래프에서는 프리프론탈 에어리어랑 레프트 라이트 모터 에어리어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렸는데 정량 그래프에서는 레프트와 라이트를 합친 그냥 모터 에어리어 그리고 레프트 라이트 각각의 에어리어에 대한 결과를 따로 나타내었는데 추 디스커션 파트에서 결과 해석을 확인하였을 때는 정량 결과에서 역시나 이 해당 부분이 프리프론탈 영역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결과를 둘러보면 MMN 성분의 진폭이 의미 있는 자극인 M 스티뮬러스를 사용하였을 때
N 스티뮬러스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MMN 성분은 주로 외부 자극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발생하는 ERP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본 연구에서는 MMN 성분을 Semantic Process, 즉 의미를 처리하는 부분인 하이어 레벨의 Cognitive Process와 관련하여서 연구한 선행 연구들을 언급하면서 MMN 성분 역시 인지 처리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 결과에서 M 스티뮬러스를 사용하였을 때 앞선 주파수 정량 분석과 같은 영역인 프론탈과 레프트 모터 영역에 MMN의 진폭이 크게 발생을 하였으므로 어, 태스크와 관련이 있는 의미 있는 청각 자극을 사용을 한다면 인지 영역의 활성화와 함께 태스크의 수행이 더 잘 일어난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ITPC 결과입니다. 시간 주파수 패턴 맵을 확인하였을 때 레프트 모터 에어리어에서 의미 있는 M 스티뮬러스를 사용하려 했을 때는 알파 대역과 감마 대역에서 높은 코이어런스 값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와 반대로 의미가 없는 N 스티뮬러스를 사용을 하였을 때는 베타 대역에서 높은 코이어런스가 간간히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량 바그래프에서는 이러한 부분에서 통계차가 동반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추가로는 프리프론탈 영역에서 알파 대역과 감마 대역의 파워가 M 스티뮬러스를 사용했을 때 더 높은 코헤런스 값을 가짐을 확인하여 앞선 주파수 분석 및 MMN 분석과 같은 경향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독특하게 MI 패러다임과 어디터리 ERP 패러다임을 합쳐서 사용하였으며, 여기서 MI 태스크 수행과 연관된 의미를 가지는 청각 자극과 그렇지 않은 청각 자극을 사용하여 뇌파를 비교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태스크 수행과 연관된 청각 자극을 사용하면 뇌 활성화가 더 활발하게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태스크와 연관이 있는 인지 기능이 함께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연구의 아쉬운 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MMN 성분의 레이턴시 결과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ERP 분석 연구에서는 진폭과 더불어서 레이턴시 성분의 인지와 관련된 지표로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결과가 추가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두 번째는 ITPC 결과에서 ERSP 패턴 맵을 함께 제시했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ITPC 결과만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해당 시점에서 페이지의 싱크로나이제이션이 크게 나타났다라고 확인할 수 있었지만, 해당 시점에서 ERS 패턴이 주를 이루었는지 ERD 패턴이 주를 이루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